네, 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던 IBS 시선 집중은 봄철 개편에 맞춰서 프로그램 폐지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BS 시사 적중으로 이렇게 타이틀명을 달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시사 적중은 바른 소리만 거침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사 적중은 민심을 정확히 꿰뚫어 전달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적중은 그리고 슬기로운 대안을 함께 내놓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제 옆자리에 와 계시죠? 제 공동 진행자 계신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강봉석 박사입니다. 강 박사께서는 국무총리 조정실의 그 조정관 등 행정기관에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2008년이죠? 현실 정치 뛰어든 게 2008년 맞습니까? 첫 선거에 나오게. 예, 첫 선거에. 그 현장의 어떤 정치 선거 뭐 이런 쪽 경험이 또 풍부하십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 그 경제의 그 대동맥이라고 일컫는 그 물류 쪽에 전문적인 아주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이쪽에서는 어떤 분 못지않게 아주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동 진행자로 모셨고요. 또 우리 시사하다 보면 이제 사회 부분, 사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 한국 기자 대상을 받은 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해답을 맞춰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첫 만남인데 네. 인사 드리시죠. 네, 예, 저 강범석입니다. 뭐 우리 저 옆에 계신 우리 성기철 앵커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저 프로그램 제목이 적중인데, 적중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한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얘기도 아마 우리가 좀 할 텐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중도층, 중간층인데 그 중간하고 이 적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민심의 한 가운데를 적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이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그만 힌트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제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우리 강범석 박사의 그 적중 뜻풀이를 해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적중보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4.15 총선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돌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 4.15 총선 때 방송됐던 유튜브 방송들, 즉 보수 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고 야, 이거 미래통합당 이거 엄청 이기겠는데? 그 방송만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 출마자들 제가 좀 만나봤는데 그분들 현장에서 하는 말씀은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내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사는 뭐 샤이층에 대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참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이기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기는 거는 예. 후보자 자기가 잘나서 이깁니다. 맞아요. 선거 패배 원인은 10,000가지도 넘어요. 예. 근데 10,000번째 이유가 나는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도 졌어요. 그러니까 패배자한테는 말이 많은데 예. 그래도 매번 선거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합니다만 이번도 역시 똑같이 그 분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뭐 공천이 어땠다, 그다음에 무슨 뭐 당이 어땠다, 뭐 이미 뭐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선거 중간에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좀 막말해가지고 네. 뭐 유권자의 마음이 돌아섰다.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논리와 말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똑같이 나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한 가지 이유로 그 마음을 얻어낼 수도 없는 것처럼 한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게 쌓였다고 보는데 일단 예. 단기적, 현상적으로는 이제까지 언론이나 유튜버들까지 얘기한 그런 분석들이 저는 뭐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로 뭐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 이미 많은 것들이 축적돼 와서 이번에 그게 그냥 촉발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말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만 예, 예. 그것 때문에 선거를 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우리 저 차명준 후보, 뭐 김대호 후보 이분들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겼을까요? 뭐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겼을까요?
공천을 정말 잘했으면 이겼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예.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랬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쉽지 않았었다.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선 뒤로 3년 차까지 오는 동안에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대통령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어찌됐건 대통령의 그 직무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0%대를 항상 넘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평가도 30%대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는 거 자체는 어찌됐건 뭐 과거에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지지층은 분명히 있었다. 네.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중간층 내지는 중도층이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을까에 대한 얘기는 또 별도로 보지만 그 역시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좀 말이 긴데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뭐 좌파일지 진보일지 뭐 민주당 계열일지 이쪽에 대한 그 긍정, 지지, 우호적인 상황들에 계속 누적돼 왔던 거고 예. 어떻게 보면 보수랄지 우파랄지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계열일지 이쪽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거는 점점 옅어져 왔다. 어떻게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미 과거 70년대 내지는 80년대 초중반까지 어떤 그 중우장대형 제조업 시대에 맞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패배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 전신 뭐 자유한국당 뭐 이게 연거푸 그냥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스트레이트 맞은 게. 네 물론 상황은 좀 다르죠. 봐야죠. 예, 4번. 예, 예. 그때 상황과 지금은 좀 다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나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경고를. 그게 누적돼 왔다 이번에 빵 터졌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굳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그 보수 계열의 정당이나 정치인에서 국가 전체의 이슈를 이렇게 주도했던 적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굳이 찾으면은 이제 YS 때, 예. YS 때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뭐 군부 독재랄지 뭐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정부 시대로 이제 이양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YS 자체는 굉장히 어떤 뭐 파격적인 그 정책이나 가치를 사실은 많이 내놓으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그 IMF 사태를 불러왔다라는 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지만 대통령 이전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대통령 이후에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됐을까 싶은 것도 사실 있었어요. 예. 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라도 하여간에 보수 쪽에서 뭔가 국정과 관련된 어떤 그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내서 해온 적이 그때 이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만은 뭐 또 이 말도 잘못하면 이거 보신 분들이 언짢아지고 화를 낼지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그 2012년을 전후해서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어젠다들도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 그 국가 전체에 대한 그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냈던 거고 사실은 그 이후로는 보수 쪽에서 국가 정책이나 어떤 이 거대 공동체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내놓은 적은 없어요. 예. 그 뒤로는 오히려 그런 어젠다를 정립하고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쪽 그 진보계열에서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겁니다. 한두 가지는 아닌 작은 것들이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지. 그거를 맨 위에 떠 있는 것만 보고서 이건 이것 때문에 이겼다 졌다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시사 적중의 첫 번째 논제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또 비대위입니다. 지금 우리 강 박사 말씀대로 여러분의 패배 속에서 그 어떤 그 요인이 쌓였고 이분이 그 요번에 표출이 돼서 용광로처럼 팍 터졌기 때문에 대참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대안은 우선 비대위 출범이죠.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 출범, 네 지금 언론에 좀 나온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끄러워요. 그냥 난 바로 또 출범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그 안티 발언이 굉장히 많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심지어는 이분을 이제 뇌물 수소해서 2번이나 조사받았던 내용까지 이제 뭐 제가 보기에 끝장 가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당대표 저기가 안 되나요? 저희가 입당이 저기 분위기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뭐 그럴 걱정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자면은 저게 국민한테 어떻게 보일까 싶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지를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어젠다를 세팅한다고 어젠다를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왜 저러는지 아마 다 알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가 저게 대안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미래통합당계에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들 있죠. 발목 잡기. 아. 네. 미래통합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이거 아니고도 누구를 정치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 저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아니면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 없이 그냥 저분의 발목만 잡고 있다. 일부가.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다. 알고 있죠. 예. 예. 그럼 지금 강 박사님께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 얘기는 아직 안 하셨지만 하여튼 최선이 아니더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시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저 역사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역사에는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자체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 와서 역사가 그쪽으로 가고 불이어서 역사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아. 그냥 흘러가는 중간에 나중에 이건 정의로웠고 이건 정의롭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현실적으로 할 때 지금 저 선거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지도 체제가 없어졌어요. 뭔가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뭔가를 해서라도 이거를 저 사람 꼴이든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가자고 하는데 그 머리는 안 되니까 차라리 이 머리로 갖다 그 결합을 시켜라 이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 머리로는 안 된다 정도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런 상태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무한정 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 네.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겠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예.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지금 그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 물러났으니까 전이 맞겠죠. 전 네, 당대표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제일 그 반발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은 결국 소외받을 수뿐이 없고 그 발언이 이미 그분들은 시효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한 거고 이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퍼즐처럼 나와서 일부층의 반발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나요? 아니 만들어 보는 거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황교안 전 대표께서 지금 그럴 정도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수렴 청정하듯이 당 체제를 어떻게 뒤에서 딱 조정해서 어떻게 한다 그 정도의 정치력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 역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심모 원료에게 훈련이 되신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 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정도의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조정되거나 이렇게 꼭두각시 허수아비 뭐 그냥 뭐 얼굴만 내주는 그런 역할 하실 분이 아니에요. 본인 욕심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사실은 저분이 연세가 정말 10년만 젊었어도 아마 5년만 젊었어도 예. 본인이 킹으로 나서실 분이에요. 예. 자, 본인이 어떤 선을 좀 걷어요. 이제 70년대 출생한 분들 중심으로 대권 후보를 대선 후보를 좀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바람에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출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문제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복당은 쉽지 않을 거로 보세요? 저는 그게 뭐게 큰 의미는 없다.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이거를 그 본질과 상관없이 게임하는 거로 놓고 본다면 자, 두 분의 그게 딱 지금 드러났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키우겠다라고 던진 그 뭐 어젠다라고 하긴 그렇고 그 이슈하고
내가 자백받았는데 이 사람은 뇌물 전과가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되면 안 돼라는 이 이슈하고 두 분이 동시에 던졌어요. 이 각각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내가 이슈 메이커다. 내가 이 현재 돌아가는 한국 정치판에 적어도 야당 계통의 이 필드에서는 내가 더 강한 그 이슈 메이커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 얘기가 더 커요? 어느 쪽 얘기가 더 현재스럽고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쪽의 얘기라고 한다면 어쩌면 70년대생 쪽에 꽂힐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찌든 그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 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제가 현실스럽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쓴 게 뭐냐면 과연 70년대생 중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볼 때 야, 이 사람 정도면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수 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 정도라면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으로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하냐 이거예요. 가상세계 말고 현실 세계에 우리 옆에 있냐 이거예요. 절대로 정치인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백마 타고 오지도 않아요.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는 건데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던졌잖아요. 네. 국민들이 아마 그분은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젊고 경제에 정통하고 추진력 있을 것 같은 지도자를 찾을 거다. 그걸 내가 여러분께 내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에서 저 사람이 30년 전에 30년 거의 됐죠? 30년 전에 뇌물 받아가지고 나한테 자백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면 안 돼. 라는 얘기하고 두 개 놓으면은 거기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죠. 아, 자, 우리 강 박사님의 내일이네요. 또 이게 주축은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이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리신 것 같아요. 전국위원회가 내일이죠? 최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다. 네. 예. 내일 이게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국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출범을 할 텐데 이분이 출범하면은 우선 대권 주자를 찾는 일에 우선 과업이 그겁니까? 사실은 모르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고 그분이 뭘 가지고 앞으로 비대위를 끌어나갈지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분의 이제까지 보여줬던 거로 보면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까 그 70년대생 경제통 대선 후보처럼 예. 국민들이 바라거나 국민들이 돌아보게 이런 식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일 거고 예. 아니면 거이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는 이슈나 그 발언이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 그 힘이라는 거는 결국 대중성인데 대중성은 대중의 주목도에서부터 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흐름 속에 그거를 집어내서 자기도 모르는데 저 사람 얘기가 맞네? 내가 생각했던 거네? 이게 사실은 마음을 끌어내서 표도 얻는 거고 사업하는 분 같으면 돈도 얻어내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점쟁이처럼 어떻게 할 거다 말 거다는 지금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를 본인도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변화 카드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 비대위 구성에서부터 뭔가 국민들한테 좀 뭐가 좀 바뀔 것도 같네라는 느낌을 주도록 아마 그게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 복당 문제 이런 건 더 이상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구성도 이제 새로 해야 되고 모든 걸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놓고 대점검을 하시겠지만 그 선거 어떤 총 역할을 하실 때도 특히 이제 차명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로됐고 일부 지역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제대로 전사들을 배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아마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걸 다 보실 수 있다. 그렇죠. 네. 아마 본인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분은 그 대선에 나가서 미래통합당이 대선에 나가서 이기면 제일 좋고 이기거나 아니면 대선에 나가서 현재 상태로부터 많이 극복돼서 거의 비슷한 대등한 위치에서 대선을 치룰 정도로 당 체질과 시스템을 좀 바꿔놓고 그때 그 차기 대선 후보 내지는 당 대표한테 넘겨주겠다. 그때까지는 나한테 약간
절대적인 권한이 필요한 거고 그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도 특정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 네. 생각이 있고 일종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이제 독재관 같은 거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주고 예. 민이나 언론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한두 차례 연기가 되는 건데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전권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딕테이터잖아요. 독재관 식으로 지금 이 거의 선거 참패를 통해서 거의 바닥으로 추락해서 아마 땅속으로 지금 파들어가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다시 살려서 대선에 한번 그 현재 여당과 대등하게 맞붙어 볼 수 있는 정도의 당 시스템 체질 개선, 사람 그 선발 및 양성 이런 네. 것들을 자기가 본인이 해보겠다, 당신이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당연히 뭐 당협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공천 과정에 던진 거는 그건 이제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할 수 있지만 예. 그쪽만 보면 안 돼요. 옆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에 대한 파괴력이에요. 아.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냥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늘 주목을 받는 셀럽이시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예. 논란이 있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공천 과정에서부터 툭툭 나오시면서부터 항상 주인공이 됐어. 예를 들어서 저기 보세요. 그 공천 문제를 하면서 사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태용호 전 주영공사 태용호 당선자시죠. 태구민 당선자. 공천에서 한마디 탁 했어. 반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한테 감점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쭉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는 그 발언 하나하나가 예. 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의 힘이 나온다고 보죠. 아마 그래서 공천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된다라는 뜻보다는 이슈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사례로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사람 바꾸는 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첫 번째 논제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 구성은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아니다. 이것이 우리 시사평론가 우리 강모숙 박사의 그 의견이었고요. 또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할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범이 되고 네. 움직이는 거 봐서 다음에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네. 논평을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